식품위생법 이어서 계속 봅시다. 자, 챕터 4. 자, 조리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조리사, 영양사를 둬야 될 법의 근거가, 자, 여기서 자, 이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자. 법제 51조 영제 36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는, 자, 이런 경우 조리사를 두라. 자, 집단급식소 운영자 보고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식품 적객업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고 판매하려고 그러면은, 조리 판매하려면은 조리사 둬야 됩니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 운영하려면 둬야 됩니다. 그런데 단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 집단급식소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영양사 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조리사 면허, 조리기능사 자격은 적어도 하나 요구를 하는 근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일반 조리사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답은 4번 적석 판매 제조 가공 업소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자, 여기는 두지 않아도 되는데 1회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럼 이제 영양사는 상시 1회 급식 인원 50명 이상이면은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자, 이게 51조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이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상시 1회 50명 이상인 곳에는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은요. 1회 급식 인원이 70명인 집단급식소 가운데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은, 그래, 병원, 학교, 식당, 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는 둬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체 식당에서는요, 산업체 식당은 100명 이상일 때 영양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70명이니까 산업체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50명 이상이었었어요, 산업체도. 근데 그게 이제 풀려졌다가 다시 50명으로. 4번 영양사 직무,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직무. 자,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봅시다. 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직무는 1. 식단 작성, 금식 및 배식 관리. 2. 구매식품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딱 이렇게 법에 직무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봅시다.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면허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 경과해야 면허증 취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1년입니다. 1년 지나야 됩니다. 1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 영양사 조리사 뭐 다 지금. 자, 9번 봅시다. 식품 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식품 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조리사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식약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 주기와 시간은 1년 6시간입니다. 그 다음 챕터 5 보칙 벌칙. 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련돼서 뭔가 문제 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높은 문제들입니다. 항상 법이 있다면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벌칙이, 만약 벌칙 없으면 그 법은 거의 안 지켜질 거예요. 자, 식품위생법의 건강 위해 가능 영양 성분으로 규정된 것은 건강 가능 위해 식품. 자, 여기 보시면은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 등 그랬는데 지금 여기 등에 더 들어갈 것은 현재로서는 등 그리고 뭐 더 안 나와 있으면은 기록된 것만 기억하세요. 소듐, 나트륨, 당류, 트랜스 지방. 그다음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이상 휴업할 때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다음 4번 한번 봅시다.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을 판매하다가 1차 위반으로 받게 될 행정처분은 뭐냐? 자,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자, 위에 영업정지 1차 15일, 2차 한 달, 3차 3개월, 15 1개월 3개월, 15 1 3. 자,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 5번 어떤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에서 A, B 두 개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위법사항은 A는 영업정지 2개월, 그 다음 B는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합니다. 자, 이 경우에 2개월 플러스 3개월 해서 5개월 이렇게 행정처분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제가 중죄한 걸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고, 그 다음에 좀 가벼운 처분을 작게 그렸어요. 그래서 중한 벌 플러스 가벼운 벌의 2분의 1 절반을 더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 영업정지 플러스 2개월 영업정지의 2분의 1 합하면은 4개월 영업정지가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6번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행정처분. 자, 여기에 법제 82조에 자,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이 처분에 가름해서 1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러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 못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10억 원 이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열어뒀나?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아예 만들지 못하게 탁 닫고 나면은 어떤
굉장히 큰 소비자의 문제 발생될 수가 있는 이런 품목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이게 처분이 우선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예가 어떤 예가 있는지 과징금 받았는 예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대하게 이거 못 만들게 할 정도로 정말로 못 만들게 했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과징금 가름할 수 있는 행정처분. 자, 어떤 경우냐? 자, 그 다음 이제 식중독에 대해서 쭉 지금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전부 이 벌칙 조항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식품의 소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자,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에 이럴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자, 이 조항이고요. 8번 식중독에 관한 보고 관계입니다. 식중독에 관한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느냐? 식약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봅시다.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되는 자를 진단했습니다. 혹은 사체를 검안했습니다. 누가? 이건 의사 또는 한의사입니다. 의사, 한의사가 이 사람이 식중독 환자이다. 혹은 식중독이라 내가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식중독 의심이 되는 사람이다. 자, 이걸 이제 의사, 한의사가 검안을 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냐?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일단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에게? 식약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중독 보고 시스템 여러분 것으로 좀 정리를 하세요. 자, 나머지 문제 다 마찬가지.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식중독. 자, 이 부분 이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문제 자주 나옵니다. 뭐 식중독.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문제 그냥 풀어보시고 나중에 좀 더 수업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학교 급식 관리 운영 마찬가지. 자, 문제 학교 급식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자, 이 우리 영양사 면허의 기초가 되는 근거법령입니다. 자, 국민영양관리법이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 영양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정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야, 지금 이거 읽어보고 이게 국민영양관리법인지 국민건강정진법인지 구분됩니까? 꽤 난해하죠. 국민영양관리법입니다. 자, 그 다음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는 이 용어 정의가 뭐냐? 영양관리라는 용어 정의입니다. 꽤 좀 난해하죠? 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자, 국민영양관리법에 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 적어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는데 기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아직 우리가 이런 형태 정도 문제이다 정도만 보십시다. 그 다음 자, 영양사 보수교육 시간. 자, 영양사 보수교육은 6시간입니다. 6시간. 자, 영양사 보수교육. 그 다음 영양사협회장은 영양사 보수교육 관련 서류를 몇 년간 보존해야 하냐? 3년간 보존을 해라. 3년간 보존을 해라. 자, 이런 정도의 문제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그 다음 35번을 봅시다. 32번, 35번 두 문제를 좀 보면 좋겠네. 자, 32번.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 1차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냐? 면허정지 1개월입니다. 면허정지 1개월. 그 다음 2차 위반했어요. 그럼 면허정지 2개월입니다. 또 3차 위반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면허 취소됩니다. 그래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몇 차 위반하면은 면허가 취소됩니까? 3차 위반해서 취소됩니다. 3차 위반해서. 자, 면허정지 1개월, 2개월 면허 취소. 조리사는요. 조리사는 자 1차 위반의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2개월 다 둘 다 똑같아. 그러면 1개월, 2개월 면허 취소. 자, 이렇게 들어간다. 들어간다. (40번) 영양사가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 금지 조항을 몇 회 이상 위반하면 면허증이 취소되느냐? 또 3회입니다. 3회. 면허 취소가 자, 면허 취소. 자, 여기에 영양사 면허를 자,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은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8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 44번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벌칙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 9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자, 자 13번을 한번 봅시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서 특히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축산물은 국내산 혹은 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해서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고 수입 돼지나 양을 만약에 들어와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에 국내산으로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통하거나 그 다음 수입한 닭, 오리는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 후에 국내산으로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산이 아니고 국내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자,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관로 안에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소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을 했다면은 여기에 국내산으로 표기를 하고 출생국은 관로 속에 넣어 가지고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소는 6개월, 그 다음 돼지, 양은 2개월, 닭, 오리는 1개월 국내에서 사육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한다 이러면은 국내산으로, 자, 국내산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출생국은 관로 속에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걸 14번, 자, 이겁니다. 호주에서 수입한 유구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갈비로 유통합니다. 원산지 표시 어떻게 할까요? 자, 6개월 이상 국내 사육했죠. 그럼 이게 국내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갈비,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국내산, 유구, 출생국, 호주 이렇게 표시해라 이 말입니다. 자, 표시 방법. 자, 나머지 18번 원산지를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을 경우 벌칙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자, 나머지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자,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자, 1조 한번 봅시다. 왜 광고,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자,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법이냐? 그러니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번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표시 대상이 되는 것은, 표시 대상은 당연히 뭐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뭐 등등. 자, 여기에 적은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그래, 표시 대상이 되는 것은 식품, 식품 첨가물 뭐 등등 기구, 용기, 포장 다 해당이 된다. 그 다음 여기에 무슨 표시할 때에 이와 같이 예외 조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외 조항. 자, 이걸 한번 보시고, 특히 무글루텐 표시 가능한 경우, 자, 이런 경우입니다.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kg당 20mg 이하인 식품에는 1kg당 20mg 이하
글루텐인 경우에는 무글루텐이라고 표시 가능하다. 무글루텐 표시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자, 식품 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식품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자율심의기구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자, 이런 것들은 미리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받아라. 자, 마지막이네요. 14번 표시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특수용도 식품. 자, 이렇게 해서 다 봤습니다. 문제 다 봤고 이제 남은 것은 자, 이런 형태 이 정도의 문제이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남았는 거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 이거 상세히 한번 다 나중에 살펴보고 나서 식품위생관계법규 한 10문제 정도 이거 놓치지 말고 다 맞추세요.